안녕하세요. 송약사의 아프지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흡혈기생충을 의심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두통, 어지러움, 불면, 가려움, 불안, 초조, 까라짐, 기운 없음,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는 여러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흡혈기생충을 의심해보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러한 증상들로 고생을 하다가 흡혈기생충 구제를 한 다음에 이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 25년의 세월 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 증상 개선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흡혈기생충의 존재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생물학 박사인 훌다레게 클락 박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분이 이 기생충의 존재를 찾아내고 그 구제 방법까지 밝혀놓음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기생충의 존재를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생충과 연관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과 흡혈기생충의 연관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영상은 다음번에 다시 제작해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흡혈기생충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흡혈기생충이란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디스토바나 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장흡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장흡충은 덜 익은 소고기를 먹으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아주 흔하게 감염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흡혈기생충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흡혈기생충은 말 그대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인데요. 이 기생충이 피를 빨아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점점 혈액이 부족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빈혈은 아니고요.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전체적인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는 거라서 병원 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제가 혈허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몸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우리 몸을 돌면서 세포에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점점 기운이 없고 깔아지고 쉬 피로를 느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이나 질병이 쉽게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생충이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단백질인 혈액을 먹고 그 분해 산물인 암모니아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암모니아성 물질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해서 불면증을 일으키고 피부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불안, 초조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의 불안, 초조는 마음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생충의 존재가 우리 몸에 생겨 있음으로써 자꾸 여러 가지 상황이 최악의 경우들이 떠오르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생충이 우리 몸 어딘가의 장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 조직 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간에서 GOT, GPT 수치가 높게 나온다든지 신장에서 혈뇨나 잠열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기생충이 혈관이나 담관이나 어떤 분비관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차단될 것이고 담관이 막히면 쓸개즙 분비가 안 되게 되고 분비관이 막히면 호르몬 분비나 소화, 효소 등의 분비가 차단되게 되겠죠. 이 전체적인 네 가지 사항과 연관돼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흡혈기생충이 있을 때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증상들이 흡혈기생충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 흡혈기생충을 의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폐에 흡혈기생충이 들어가 있으면 마른 기침과 가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간에 흡혈기생충이 있으면 간 수치가 상승하고 쓸개즙 분비가 저하해서 기름진 음식의 소화가 안 되고, 또 훌다레게 클락 박사는 간에 흡혈기생충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암이 유발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육통과 관절통도 역시 흡혈기생충과 연관이 되고요. 만성 소화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나 장에 흡혈기생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혈뇨나 신장기능 저하로 인해서 요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신장의 흡혈기생충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만성적인 방광의 문제, 염증이라든가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방광의 흡혈기생충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럼증이나 구토감을 느끼는 분들도 뇌와 흡혈기생충과의 연관성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심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조이고 아프고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심장과 기생충과의 연관성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인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흉선에 흡혈기생충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의심해 보면 좋겠고요. 혈당 수치가 상승하거나 또 너무 저하되거나 혈당 수치의 균형 잡기가 어려운 분들도 췌장 내에 흡혈기생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검토를 해볼 만하고요. 자궁의 근종이라든지 이 종양 발생이 되는 분들도 자궁 내에 흡혈기생충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은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분들에게 흡혈기생충이 구제됨으로써 개선될 수 있었던 증상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